2월 25일 이른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익스트림 피어 단계인 8점을 기록하며 어제보다 소폭 올랐지만 투자자들의 극심한 불안 심리는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장주 비트코인은 9,443만원대에서 0.96% 하락했고, 이더리움 역시 272만원대에서 0.66%, 리플은 1991원에서 0.15% 소폭 내리며 주요 종목 모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시간 전 미국 증시가 기술주 약세와 AI 관련 우려로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했고, 이에 발맞춰 비트코인과 금, 은까지 동반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매도세는 거시 경제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높은 위험 회피 심리가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주요 소프트웨어 섹터 ETF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만큼 기술주 전반의 조정 분위기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회사채뿐 아니라 암호화폐에서도 안전지대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단기적인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기술주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라이브 피어 브리핑입니다. 라이브 피어,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3,286원 선에서 1.64%의 작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거래량이 시장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네요. 차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라이브 피어는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필사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표들이 침체권에 머물며 저평가 구간이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어 기술적 반등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3,231원입니다. 이곳을 지켜주느냐가 관건이겠고요.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1차 저항 라인인 3,797원을 확실히 돌파해줘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19위 비트코인 캐시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홀더분들, 오늘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 중 하나였죠. 현재 70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약 4.0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속에서도 이틀 전 MF 인터내셔널이 비트코인 캐시 채굴 계획과 버뮤다 보험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며 장기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비록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확장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보여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말해주는 현실은 현재 시장이 확실한 하락 우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은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주요 보조지표들은 침체권을 나타내면서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9만 3,785원이 핵심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1차 저항 라인은 88만 8,315원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니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5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는 여전히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장기 추세를 지탱하는 주요 지지선은 49만 6,432원 부근으로 이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5년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MF 인터내셔널 같은 호재와 함께 견고한 상승 채널 안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18위 펀디엑스 브리핑입니다. 펀디엑스,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230원 선을 뚫고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펀디엑스는 하락 추세 속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거래량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RSI 43.2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단기적으로 223원 지지라인이 중요한 방어선이며 1차 저항선인 263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월봉 차트를 통한 5년 장기 흐름을 보면 아쉽게도 아직 하락 추세 안에 머물고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주요 월봉 지지선은 964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17위, 아즈텍 브리핑입니다. 아즈텍 홀더분들, 오늘 가격 흐름에 살짝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38원에 머무르며 24시간 동안 4.2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긴 이릅니다. 어제 페맥스 거래소에서 아즈텍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키웠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신규 거래소 상장은 언제나 유동성 증가와 접근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이런 소식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아즈텍은 데이터가 부족하여 AI가 정밀 분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언급하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지금의 가격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하락세가 시장의 분위기와 맞물려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준비 단계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거래량 16위, 라그랑주 브리핑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라그랑주 홀더분들 미소가 절로 지어지셨을 겁니다. 무려 9.58%나 껑충 뛰면서 366원을 터치했는데요. 최근 구글 AI 모델과의 기술적 성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드디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호재성 뉴스만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최근 어비트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알트코인들로 투기성 자금이 빠르게 순환하는 흐름 속에서 라그랑주 역시 막대한 거래량 급증을 동반하며 불꽃을 뿜어낸 거죠. 하지만 마냥 들뜨기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AI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보면 라그랑주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RSI는 57.9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소화해야 할 매물이 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249원 부근으로 보이니 이 가격을 잘 지켜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408원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5위, 솔라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37원 선에서 약 4% 하락하며 숨고르기 중인데요.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들려오던 DAXAE 투자 경고 소식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주요 거래소들이 솔라 토큰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투자 위험성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겠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아무래도 솔라 홀더분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자금 유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단기적인 가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솔라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을 가리키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은 31원, 1차 저항 라인은 53원임을 기억해주세요.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5년월봉 기준으로 솔라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놓여 있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959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과의 괴리가 큰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DAXAE의 경고와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늘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4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 오늘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복잡하시겠네요. 현재 135원에서 어제 대비 1.46%, 그러니까 2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제 도지코인과 XRP가 급락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인베이스가 XRP와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 엇갈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 소식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을 테고 실제 가격에도 반영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담보대출 확대는 도지코인의 유틸리티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호재로 해석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으로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도지코인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보조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권을 나타내면서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9원이 핵심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1차 저항 라인은 158원 부근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 비로소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5년 월봉을 살펴보면 도지코인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 속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202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보다 높다는 점은 장기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예상되나 중기적으로는 매물 소화와 함께 158원 저항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장기적으로는 5년 월봉 기준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13위, 소닉 SVM 브리핑입니다. 소닉 SVM, 오늘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길었던 하락 추세 속에서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66원에 거래되며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적인 시그널들을 보면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주요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에 진입하며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단기적으로 53원 라인이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87원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비로소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 12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카이트를 들고 온 제 마음이 아주 설레는군요. 24시간 동안 5.59% 상승하며 378원을 기록했는데 이 녀석 요즘 제대로 불붙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23일과 24일 아침 코인으로 연달아 이름을 올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난 23일에는 관심지수에서도 무려 84포인트를 기록하며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강력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카이트 홀더분들은 지금쯤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여다보니 AI마저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거래량 또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상승의 견고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특히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시원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매수 심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RSI는 60정구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는 언제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단기적으로는 205원 라인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삼고 1차 저항선인 414원 돌파 여부가 다음 상승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1위, 베라체인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베라체인 홀더분들 오늘 모니터 앞에서 한바구음 짓고 계실 것 같네요. 현재 866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7% 넘게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9시간 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웹 3분야의 중요한 플레이어인 그린레인이 새로운 CEO를 선임했는데 놀랍게도 이 기업이 바로 베라체인의 최다 보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베라체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라체인은 비섬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96.8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핫한 신규 레이어 1블록체인으로서 코인마켓캡 141위를 기록,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냉철하게 기술적 분석을 놓쳐선 안 되죠. 인공지능이 분석한 베라체인의 차트 흐름은 현재 시장이 확실한 하락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주요 보조지표들이 이미 침체권을 가리키며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어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안정적인 거래량 흐름은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조용히 응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508원이며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상방 돌파를 위해서는 1255원 선을 확실히 넘어선 뒤 안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어드벤처 골드 브리핑입니다. 오늘 어드벤처 골드는 어제까지의 뜨거운 상승세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주간 상승률 68%를 기록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최근에는 50조 프로젝트와 소가코제 같은 대형 루머들이 빠르게 퍼지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실제로 기술적 분석에서도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지만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거래량과 확대된 변동성은 현재 가격이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RSI가 61.0으로 중립적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 지지라인 393원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1차 저항 라인인 481원 돌파 여부가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거래량 9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솔라나의 요즘 움직임, 이거 정말 예술입니다. 어제만 해도 5% 넘게 뚝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엔 또 스멀스멀 올라와서 지금 11만 5,100원, 24시간 기준으로 0.16% 정도 살짝 플러스 전환했네요. 시장의 불확실성과 AI 공포가 맞물려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에 냉기가 흘렀던 여파가 솔라나를 비켜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ETF에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며 잠재력을 인정받고 밈코인 생태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특히 봉크코인 같은 밈 토큰의 호재는 솔라나 블록체인의 활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AI 섹터로의 자금 순환 속에서 가격이 출렁였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차트 흐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솔라나는 현재 명백히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아직은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주요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을 가리키며 기술적인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11만 2,588원 라인이 핵심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반등에 성공한다면 13만 4,122원이 강력한 1차 저항선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거래량 8위, 스팀 브리핑입니다. 스팀 홀더분들, 오늘 모처럼 미소가 번지셨겠네요. 24시간 동안 무려 14%가 넘게 오르면서 7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평소 대비 2배 이상 폭발한 거래량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더 눈길을 끕니다.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재 스팀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고요.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매수세 유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RSI는 53.7로 아직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조만간 강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 라인은 69원 부근으로 보이니 이 가격을 잘 주시해야 하고요. 1차 저항 라인은 83원으로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스팀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5년 월봉 기준으로 보면 스팀은 아쉽게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 속에 놓여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356원 부근으로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 7위, 에스프레소 브리핑입니다. 에스프레소 홀더분들, 오늘 아침 커피 한잔 하셨나요? 현재 262원에 거래되며 2.34%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스프레소 자체에 대한 특별한 호재나 악재 뉴스는 포착되지 않고 있어 시장 전체의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AI 분석팀도 아직 에스프레소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정밀한 기술적 분석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무리한 포지션보다는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에스프레소가 의미 있는 지지선을 형성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6위, 시커 브리핑입니다. 와, 시커 홀더분들,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24시간 동안 무려 40.77%나 폭등하면서 37원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추가 상장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2차 폭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상승세는 늘 양날의 검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으니 소문에만 의존한 맹목적인 투자는 지양해야겠죠. 현재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시커는 아직 쌓인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정확한 기술적 분석 지지선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현재와 같은 과열 양상에서는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 익절 라인을 설정하거나 분할 매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겠죠. 거래량 5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왕, 테더 소식입니다. 현재 가격이 1,466원, 어제보다 8원 정도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테더가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인 RGB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와 거래 인센티브를 통해 USDT가 디파이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RGB 프로토콜 지원은 테더의 활용도를 비트코인 생태계로 더욱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고 디파이 확장 노력은 USDT의 유동성과 수요를 끌어올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1USDT를 1달러로 고정하는 테더의 구조는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그 영향력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AI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장이 확실한 하락 우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의외로 안정적인데요. 주요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을 나타내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1463원이고 여기를 잘 지켜내야 하고요. 만약 상승 전환한다면 1차 저항 라인인 149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래량 4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의 흐름, 살짝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비트 기준 272만 1천원 선에서 소폭 하락하며 24시간 동안 0.66%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거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해진 소식 중 압권은 바로 하버드 대학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줄이고 이더리움에 첫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들이 이더리움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건 정말 눈여겨볼 대목이죠.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투자를 넘어섭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명문 대학의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전문가의 눈으로 이더리움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AI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은 아직 매물 소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보조지표들이 일제히 침체권을 가리키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임을 외치고 있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268만 4,752원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위해서는 1차 저항 라인인 317만 5,948원을 강력하게 돌파해줘야 합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면 보다 공격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어비트 상장 5년 이상 코인인 이더리움의 월봉 차트를 보면 아쉽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 속에 놓여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5년 흐름을 결정할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346만 3,975원 부근이니 이 가격대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월봉 지지선 회복 여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3위, 엔소 브리핑입니다. 와우, 엔소 홀더분들, 오늘 정말 활짝 웃고 계시겠네요. 어비트에서 엔소가 4,034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만에 37.59%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엔소는 일주일 수익률 73.35%를 넘기며 빗썸 주간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며칠 전부터는 거래대금 기준 상위 디지털 자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적 분석은 현재 시장이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거래량 급증과 함께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핵심 지지 라인은 1,604원이며 이미 1차 저항 라인인 3,433원을 넘어선 만큼 강력한 흐름이지만 지금은 흥분보다는 숨 고르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2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오늘 가격이 살짝 주춤하며 9,443만 6천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여요. 흥미로운 최신 소식들을 먼저 짚어볼까요? 캔터 피츠제럴드와 같은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약 37%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매수 추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비트코인 강세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거시 경제적 불안감이 맞물린다는 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더욱 견고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주요 보조지표들이 침체권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지지 라인은 9,357만 4,569원이며 위로는 1차 저항 라인인 1억 659만 6,231원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5년 월봉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에 아주 견고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이 장기 추세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고 월봉상 중요한 지지선은 7,629만 8,283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위트 있고 통찰력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오늘도 XRP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XRP 가격은 1991원으로 어제보다 3원 살짝 내려서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XRP가 놀랍게도 솔라나, 폴카닷, 테더에 이어 암호화폐 부문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제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XRP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른바 메이드 인 USA 암호화폐인 XRP의 클래리티법 제정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당장의 가격 변동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XRP의 장기적인 가치와 시장 내 위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세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XRP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차트만큼 솔직한 건 없죠. 현재 XRP는 하락 추세 속에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보조지표들은 현재 침체권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지 라인은 1889원이며 이 구간을 지켜내며 1차 저항 라인인 2282원을 돌파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어비트 상장 5년 이상의 메이저 코인답게 장기적인 흐름, 즉 5년 월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대세 상승 채널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주요 지지선은 1462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현재 가격 대비 하방 경직성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XRP의 독보적인 위치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는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